자, 오늘은 136페이지 단어의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품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품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범위를 넓게 하지 않고요. 자주 반복하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품사의 분류 기준. 우리가 단어를 그 형태나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보니까 우리 단어는 줄임말에 있어서 단어는 총 9가지로 분류 가능하대요. 이거는 국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처럼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눈치챘겠지만 국어에 있어서 품사는요 9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어의 품사는 구품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자, 단어를 형태와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태는요. 자, 단어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 자, 한자를 뜻을 조금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불자, 변할 변자, 단어 어자. 자, 단어가 변하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불변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장에서 우리가 책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너 책 갖고 왔니? 책은 읽었니? 책 가방에 넣었니? 책 형태가 변해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이러한 단어를 불변어라고 해요. 반면에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자, 먹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얘는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가변어라고 합니다. 가능할 가짜, 변할 변자, 단어 자, 형태가 변한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 볼게요. 먹다라는 단어 봅시다. 기본꼴이죠. 근데 문장에서 먹다 그대로 쓰이진 않아요. 자, 너 밥은 먹고 왔니? 밥을 먹어서 배부르겠구나. 밥 먹었니? 아니면 밥 먹을까? 어때요? 기본꼴은 먹다이지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뒤에가 다 변하죠. 이러한 형태를 가변어라고 해요. 우리 말을 나누어 보건대 어떤 단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어떤 단어는 변하더라. 그런데 눈치챘겠지만 여러분, 자, 변하는 단어들은요. 문장에서의 처음, 중간, 끝에 끝부분에 오죠. 이런 걸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자, 서술어 형태로 오는 동사와 형용사는 변합니다. 조금 이따 동사, 형용사 무엇인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거 알아만 두세요. 문장에서의 주체적인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몸체자 체형. 그 다음에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용어. 문장이 끝에 오면서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수식어. 다른 단어들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드러내준다. 관계언.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더라. 독립언.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의미도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 품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명사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자, 명자는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요, 이름 명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 또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명사는요, 우리가 그 종류를 또 다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구체 명사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책, 나무, 그 다음에 신발, 풀, 가위 어때요? 이런 대상은요,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명사죠. 자, 우리가 볼펜 명사죠. 볼펜이라고 부르기로 이름 부어진 거. 자, 길쭉하면서 필기가 가능한 도구를 우리는 볼펜이라고 부르기로 지은 거잖아요. 명사죠. 자, 이렇게 볼펜이나
나무, 산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명사는 구체명사라고 해요. 반면에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추상명사라는 게 있죠.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사상과 이념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행복.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막 기분이 좋은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름 불러서 부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명사는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고유명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다 쓰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순신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쓰이는 명사죠. 이런 건 고유명, 주로 이제 인물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명사.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통 명사더라. 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들지 않을게요. 자립명사. 스스로 독립해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의 독립명사, 자립명사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의존명사. 명사이긴 한데 혼자서 쓸 수는 없어요. 의존해서 다른 단어와 같이 써요. 예만 들어볼게요. 자, 뭐뭐한 것, 뭐뭐한 분, 뭐뭐한 대해서, 뭐뭐한 따름 이런 거 있잖아요. 기록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먹은 것은 뭐야? 이 것의 품사는 뭐냐? 명사예요. 그렇지만 혼자 쓸 수는 없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외에도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유정명사, 무정명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명사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 대명사는요, 눈치챘겠지만 명사를 대신받는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선생님이 앞에 있는 친구한테 볼펜 좀 빌려줘 라고 했어요. 이 볼펜은 명사죠. 길고 필기가 가능한 도구를 우리는 볼펜으로 부르기로 이름 지었잖아요. 명사죠. 그런데 선생님이 볼펜 빌려줘 하지 않고 볼펜을 지칭하면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것 좀 빌려줘라고 해요. 그때 이것은 뭘 대신 받은 거예요? 볼펜이죠. 자, 이렇게 대신 받은 거 대명사.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교탁 앞에 서서 맨 뒤에 있는 친구한테 자, 여기로 오렴 하면은 이 친구는 어디로 올까요? 교탁 앞에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오겠죠. 이때 여기는 어디예요? 교탁 앞 선생님이 있는 곳을 대신 받는 것이겠죠. 이렇게 명사는 대명사를 대신 받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을 대신 받는 대명사가 있어요. 너, 나, 우리, 그녀와 같은 것들이 있죠. 사물을 대신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것, 저것, 그것. 또 장소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저기, 거기. 자, 이렇게 대명사를 구분해 보니까 사람을 받는 인칭 대명사와 그 다음에 장소나 사물을 나타내는 지식 대명사로 구분이 가능하더라.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쉽죠. 수사. 이 수는 뭐겠어요? 숫자와 관련이 있죠. 숫자. 그래서 보시면 수사는요. 수량,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수량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과를 하나, 뭐 둘, 셋 가지고 와라. 이거는 숫자의 양이죠. 순서는요. 네가 첫 번째로 해. 내가 두 번째로 갈게.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순서죠. 수사는 쉬워요.
자, 수와 관련 있는 그 단어를 수사라고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셋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써볼게요. 문장에 있어서 가장 보면 중심이 되는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몸체자를 써서 여기까지를 체언이라고 해요. 주로 누가 있냐면 주어와 목적어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보어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형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형태가. 그래서 이 체언은 대체로 변하지 않는 기능을 하더라. 자, 그럼 마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좀 쉬운 거. 동사.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쉬운 거? 자, 뭐 만지다. 그 다음에 달리다. 여러분이 동작으로 표현 가능한 거. 앉다. 이런 것들은 다 동사겠죠.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반면에 자, 요거보단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요. 어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단어다. 이걸 형용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뜨겁다. 어때요? 상태나 성질이죠.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요. 쫄깃하다. 이것도 어때요? 움직임이 아니죠? 쫄깃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이것도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해요. 요게 더 중요하네요.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서는. 자, 문장에서 서술어로 씁니다. 서술어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요. 변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그래서 가변어다. 너 거기 만졌니? 너 거기 앉아있어라. 안고 있었어? 너 거기 뜨겁니? 뜨거워? 뜨겁지. 뜨거워서 어떡하니?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변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